반갑습니다. 아니 언제 오셨어요? 오늘 뭐 하고 계세요? 교육원 기체 수리하고 있어요. 교육원 기체요? AS 온 기체네요? 아 네. 프로펠러만 봐도 고생했다는 게 느껴지네요. 이 기체는 지금 무슨 일이 있어서 온 건가요? 착륙할 때 약간 부주의하게 하드 랜딩을 하다가 스키드에 충격으로 파단이 일어났죠. 아, 완전히 박살이 났네요. 네, 그래서 준비해놓은 셀카본봉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아하. 이런 교육용 기체들이 AS가 자주 들어오나요? 아무래도 팔린 만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많이 들어오죠. 한 사람이 사용하는 기체가 아니라 교육생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세요? 지금은 GPS 스탠드 달고 있어요. GPS 스탠드가 부러졌어가지고 스탠드 교체하고 다시 재부착하고 있습니다. 화살표 정리하고 딱 붙여주고 캐노피의 간섭을 최대한 없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바깥쪽으로 해서 붙이는 겁니다. 아, 이거 혹시 최고의 FC 세소스 아닙니까? 아 그쵸. 세상 많은 FC가 있지만 아무래도 최고죠. 되게 많이 팔렸어요. 600~700개 정도 팔렸어요. 진짜요? 인기 많네요. 인기가 너무 많죠. GPS를 연결하고 계신 건가요? 네, GPS 이미 연결했고 잠깐 빼놓은 선재들도 다시 연결하는 중입니다. FC에는 되게 많은 선들이 연결했어요. 드론 학원 수강생으로서 어떤 게 연결되고? FC예요? 모터랑 GPS랑 약재 뭐 이런 거 분사하는 거? 펌프? 네. 그리고 수신기? 네, 좋습니다. 요새 드론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브러쉬 리스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모터가 아니라 변속기가 연결이 되고 말씀하신 조종기 신호도 연결되고 펌프 신호도 연결되고 GPS, LED 인디케이터 같은 것도 연결되고 굉장히 복잡해 보이네요. 복잡한 거 전혀 없습니다. 보통 모터에다가 이렇게 선에 번호를 써놨나요? 그쵸, 변속기 신호선에 써놔야 다른 선이랑도 동일하게 생긴 경우도 많으니까 구분도 되고 하나라도 뒤바뀌면 기체가 뒤집어지니까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네요. 네, 그렇죠. 뛰어난 조립 기술자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조립이 깔끔하게 돼서 AS 할 때도 되게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어떤 AS 과정들이 있나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점검 끝났고 요거 교체를 할 거예요. 그럼 스키드만 가면 끝인가요, 얘는? 스키드 갈고 또 따로 요청을 해주신 게 여기 이제 안전성 있는 기체다 보니까 예. 다 이렇게 프로펠러마다 다 시리얼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어요. 아, 교체를 했을 때 정비 기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요거 프롭도 교체를 해달라고 의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나요? 이건 어디 다 긁힌 건가요? 그 빼바라고 하나 빼바? 예. 빼바로 긁은 거 같으니까 네. 기스가 이렇게 거의 비슷한 길이로 비슷한 강도로 이렇게 놨다는 거는 회전하면서 어딘가 긁힌 건데 혹시 착륙하면서 스키드가 부러지면서 바닥에 꼬꾸라진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어. 네. 그래서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요것만 부러졌다고 요것만 딸랑 교체하는 게 아닌 나머지도 같이 유심히 세심하게 봐줘야 된다. 추가적인 부분은 따로 연락을 드려서 교체를 시켜야 됩니다. 아, 고객님이 못 보고 이것만 보셔달라고 할 수 있어서 고치면 제가 또 따로 봐드려요. 안전. 드론보다 사람이 중요해요. AS 하거나 뭔가 작업할 때는 프롭은 빼두시는 게 좋아요. 약한 부분이라 기스도 잘 나고 해서 아, 빼놓고 정비를 하는 거군요. 네. 전원이 들어간 경우에는 더더욱 빼야 돼요.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교체를 하는 거다 보니까 시리얼 번호도 교체품에 새로 부여를 해줘야 돼요. 다음 정기 인증 때 이 시리얼로 교환을 했다라는 그 기록을 제시를 해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할로윈 유령 드론 요즘 어떤 용도로 쓰고 있나요? 요새는 이제 저희 세척용 이런 거 뿌려서 세척을 한다는 거. 방청 윤활. 방청이 먼저인가? 방청? 방청소. 방청객? 저희 정비 파트너. 아, 후반은 이제 안 되네요. 정비 파트는 아닌 것 같은데? 모터를 직접 땅에 기대면은 암대 좀 힌지 부분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이렇게 기대놓고 안전하게
아우. 이게 다 부셔요. 이게 진짜 이거 진짜 힘들어요 빼기가. 이 뜯은 부품들은 저는 주로 캐노피에 넣습니다. 이 스키드를 빼기 위해서 잡아주는 부품들을 쭉 풀어줘요. 아, 스키드 하나 교체하는데도 과정이 되게 많네요. 드릴 안 들어가는 부분은 손으로 해야 되나요? 아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은 좀 손조차는 들어가기 힘든 부분이라 드라이버에 구멍이 뚫리는 데 이유가 있네요. 아예 끊어진 게 아니거든요. 너무 쉽게 봐야죠. 새 봉을 넣어야 돼요. 이렇게 전혀 길이가 다양하고 구멍이 뚫려 있어요. 아, 미리 가공이 좀 돼 있는 제품인데 넣어서 새 볼트 너트로 껴서 일주일에 몇 대 정도 이렇게 AS가 들어오나요? 이번 주는 어떤 한 업체에서 원기옥을 싸가지고 지금 이게 5대째. 보통은 이렇게 안 들어오는데 이번 주에 좀 많은 거군요. 아무래도 실사용을 하셔야 되는 분이니까 한가할 때 한 번에 보내주려고 이례적인 일입니다. 소비하시는 분마다 다른데 저는 약간 다 헐겁게 달아놓고 최종적으로 간단하게 체결을 하는 편입니다. 그게 편할 것 같네요, 확실히. 한 번에 강하게 체결을 하면은 틀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헐겁게 잠궈주고 마지막에 단단히 조여주는 편입니다. 오늘 AS 기체는 이게 마지막인가요? 오늘 일정은 이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처음 할 때 고생했던 이거만 끼우면 이제 끝납니다. 잘 끼우는 노하우가 있네. 네, 이거 뿌리면 돼요. 깔끔깔끔. 짜잔. 이제 새 프롬만 달면 끝인가요? 네, 그렇죠. 프롭에 방향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아, 그럼요. 수업 때 했었는데. CW, CCW 맞춰서 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달아보실래요? 자, 척하면 척이죠.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CCW. 그러면 얘가 CW니까 여기겠죠? 확실히 수업을 잘 들은 학생이 뭐 티가 나요. 아, 모범생. 저번에 쌤이 포켓몬빵 사줬던 거요? 포켓몬빵 구경도 못했는데요? 저도요. 이 모터만 보고도 알 수 있나요? CW인지 CCW인지? 모터를 보고 안다기보다 예. 이 기체 전후방을 살피면 알아요. 아, 이쪽이 후방이니까 우측 후방은 뭐 CW다. 모든 드론이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진 않아요. 설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네. 보통 쿼드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인 방식이 이런 방식. 여기 후방에서 이쪽이 CW다. 여기가 CCW고. 날개 또 양력이 발생하잖아요. 네. 프롭에도 힘이 가해져요. 아, 프롭에 힘이 가해진다고요? 네. 그리고 또 모터가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롭 돌아가고 프롭 자체가 많은 진동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진동이 발생해서 예로부터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프롭, 모터, 암대 이 부분이 점검하실 때 가장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고 가장 꼼꼼하게, 세심하게 정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프롭 두 개가 아무리 같은 모양이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무게 차이가 다르면 둘이 돌 때 뭔가 다르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두 개 중에 하나만 부서졌다고 해서 네. 이 어댑터에서 날개만 빼서 다른 날개를 끼시는 분들, 그런 불균형으로 인해서도 진동이 또 올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경우에는 교체를 하는 게 다르죠. 방금 볼트 채웠잖아요. 네. 방금 채운 이 볼트가 이 프롭과 모터를 연결해주는 볼트라면 프롭 두 개를 접힐 수 있는 구조이면서도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어댑터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어댑터 자체가 이 날개를 잡아주는데 이게 느슨하면은 풀어볼게요. 네. 팔랑팔랑해요. 아, 보이세요? 차이가 확실히 있다. 차이가 확실히 있죠? 네. 이거 살짝만 돌려봐도 이렇게 다른데 이게 만약에 공중에서 더 고속인 회전으로 돌게 되면은 문제가 크게 있는 거죠. 또는 강하게 조였을 때 꺾인 상태로 강하게 해볼게요. 움직이질 않아요. 반듯하게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프롭 사양만큼의 양력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고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양쪽 조임 정도가 같게. 저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사실 정확한 그 방법은 아닐 수 있는데 간단하게나마 이 끝을 잡고
이 정도. 가장 헐렁한 상태 2돼 상하 유격이 없는 상태. 이거 보시겠어요? 거의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위아래로 날개를 잡아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헐렁하게 되면은 상하 유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이러면 또 진동, 또 진동. 진동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요 암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동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진동이 고스란히 바로 전달되는 부분이 이 암대죠.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진동에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구조적으로 가장 사용을 많이 하고 접었다 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축 하나로 이 친구가 지금 이 모터의 무게뿐만 아니라 접었다 폈다 할 때 각종 부하들 또 견디고 진동이 오면은 이 부분에 고스란히 진동이 들어가요. 이 힌지 부분을 정비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헐렁하게 해볼게요. 얘도 이렇게 헐렁하게 하면은 보시는 것 같이 모터가 이렇게 위아래로 덜컥덜컥 진동이 들어가면 이렇게 나사가 풀려서 덜컥일 수 있어요. 모터 무게 때문에 살짝 떨어지겠죠. 덜컥이면은 손이나 이렇게 다리로 받쳐주고 조여줍니다. 이때 너무 강하게 조이면은 이 볼트가 파손돼요. 적당한 힘으로 조여주고 상하 덜렁임 없이 잘 점검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암대에서는 이 부분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 또 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면은 암대뿐만 아니라 여기 미세하게 진동이 계속 들어가요. 스키드를 타고 네, 쭉 타고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암대에서 스키드로 내려가기 전 과정인 메인 프레임 부분, 여기 나사들도 보면은 지금 이게 접시머리여서 평평하게 쏙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근데 가끔씩 정비하실 때 캐노피를 벗겨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 정도씩 튀어나와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진동 때문에 풀렸다는 증거인데, 이런 것들도 꽉 조여주셔야 이 부분이 암대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서 암대 자체가 진동이 생기는 것도 또 여기에 볼트가 헐거우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이 진동 자체가 드론의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체가 좀 기울어 간다, 뭐 상승 하강할 때 좀 불안하다, 이런 것들이 다 기체 진동에서 나오는 비행성 문제죠. 진동 자체가 이제 사실 FC로 타고 들어가면은 여러 개의 센서들이 있는 IMU에 좀 치명적인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동을 잡으셔야 된다. 사실 소프트웨어를 손보기 전에 하드웨어적인 부분, 특히 그 중에서 진동만 잡아도 다수의 경우 해결이 됐고요. 그렇게 했을 때도 이상이 있으면 소프트웨어 보고 FC적인 부분 보고, 그러니까 평소에 점검 정비 잘 해주시는 분들은 이 기체가 절 다시 만나는 일이 거의 없죠. 다시 보면 마음이 아파요. 잘 만들어서 내보내는데. 그쵸, 항상 체크해야 돼요. 필수입니다, 필수.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정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